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N수생 여러분. 자, 아주 특별한 강의를 개강합니다. 이 강의의 이름은요, 바로 수능에 꼭 필요한 중학도형 총정리입니다. 왜 갑자기 난데없이 중학도형이냐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자, 이유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원, 수투가 공통 과목이잖아요. 그리고 선택 과목이 확통, 기하, 미적이잖아요. 그런데 수학에서는요, 자, 커다란 중요한 세 줄기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대수. 대수는 이제 어떤 함수라던가 방정식 같은 걸 대수라고 하고요. 해석, 논리수학을 말하고요. 그리고 기하. 이걸 수학의 세 줄기라고 불러요. 수학은 이 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수들도 그걸 다 알고 있다고요. 출제하시는 분, 수능을 출제하시는 우리 교수님들. 그런데 기하는요, 도형인데요. 이 기하는 선택한 학생은 기하에 대한 문제를 8문제 정도 시험을 보겠지만 사실 수원, 수투에는 기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기하는 수학의 커다란 줄기인지라 꼭 내고 싶으시거든요. 그래서 최근 문제 다 살펴보시면 나오죠. 어떻게 나오죠? 도형이 나오죠. 근데 그 도형이 어떻게 나오죠? 중학도형으로 나오죠. 즉 기하를 낼 수 없으니까 중학도형을 가지고 실제 여러분의 계산 과정은 고교 과정을 연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학 1의 가장 연계성이 큰 단원이 뭐냐면 삼각함수와 도형이고요. 그 외 단원들도요, 정말 관련이 커요. 선생님이 현장에서 학생들을 보면은요, 학생들이 정말 최상위 학생조차도 고교 수학은 너무 잘하는데 중학교 도형을 부분만 기억하고 있지 그 성질들을 모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내지는 잊어버렸고 이래서 정말 너무 쉬운 내용임에도 잊어버려서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4점짜리 문제를 놔버리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중학교 과정에서 다른 것들은 고교 과정에 복습이 되지만 도형편은 기하를 하지 않는 한 나오지 않거든요. 연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원에서 중학도형을 끌고 오는 게 요즘의 트렌드예요. 이건 심지어는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과 대학별고사까지. 심지어는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많은 주요한 학교, 선생님이 다 증거를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학교가 아예 중학도형을 끌어당겨서 고교 과정을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강좌를 정말 우리 고1뿐만 아니라 고2, 고3, 심지어는 N수생까지도 모두 다 필수로 들어야 될 강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고등학교 공부를 하는 마당에 중학교 공부를 중학교스럽게 하지는 않겠죠. 우리는 개념을 6개 강의로 정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6개 추가 강의에서는요, 진짜 연계된 고교 문제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어떤 학생이 이 강좌를 통해서 정말 효과를 볼까요? 자, 기초가 부족하다고 중학교 도형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고 걱정했었던 우리 학생들. 그리고 자, 이 점수가 그러다 보니까 연계 어떤 문제들, 이런 문제들의 점수가 오르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있었던 학생들. 자, 그런 학생들에게 속 시원한 해결책이 될 만한 강좌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학교 교과서 다른 부분은 추가적으로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도형편 전체 완전 정복하실 수 있도록 정말 알짜 개념만 모아서 정리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강좌는요, 컴팩트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사실 시간 많이 할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 강좌 길지도 않고요. 그리고 강좌마다에도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강좌를 통해서요, 중학교 도형 완벽하게 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정말 서론 길게 하지 않을게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좌에서는요, 우리 이제 전체 학생들 복습으로 같이 가겠다는 뜻이고요. 자, 첫 번째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OT 끝났고요. 도형의 기초 정리할 것인데요. 자, 7개의 테마로 정리되어집니다. 자, 3개의 단원으로 나눴고요. 자, 이 3개의 단원에서 7테마, 7테마, 6테마 이렇게 해서요. 전체 딱 20개. 그것만 정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주제는요. 평행선, 그리고 합동, 그리고 삼각형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자, 여러분, 이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여러분, 도형의 기초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자, 도형의 기초는요, 첫 번째 평행선인데요. 자, 평행선에서는 동의각과 억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동의각이란, 억각이란 과연 뭘까? 우리 학생들이 이게 있어요. 가끔 물어보면 이 내용의 조각조각은 잘 알거든요. 근데 문제가 나왔을 땐 사용을 또 잘 못해요. 자, 정리해 보자고요. 여러분, 동의각은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을 말합니다.
우리의 억각은요,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을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일단은 한 평면 위에 두 직선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현재 평행하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두 직선입니다. 자, L과 M이 있고요. 또 다른 직선, N이라고 할까요? N과 만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동의각이랑 같은 위치가 이런 거거든요. A와 E. 같은 위치는 D와 H. 같은 위치는 B와 F. 같은 위치는 C와 G. 이게 다 같은 위치예요. 그럼 엇갈린 위치는 뭘까요? 엇갈린 위치는 B와 H. 그리고 C와 E. 이게 엇갈린 위치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일단 제일 첫 번째 이런 느낌도 추가적으로 가지시면 좋겠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좀 더 정리할게요. 그럼 억각과 동의각이 같으면 평행하죠. 이제 좀 이따 성질로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이런 단어도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다 최근에 모의고사에 나온 거예요. 동측 내각이라는 건데요. 선생님, 동측 내각이 뭐예요? 동측 내각은 이 내부에 같이 있는 각이에요. 오, 이런 거요. B와 E, 그다음 뭐 C와 H 말이에요. B와 E, C와 H 이런 각이거든요. 이 동측 내각 특히 이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B각에다가 이 각을 합하잖아요. 그러면 각 B, 각 E 이렇게 합하면 180도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6강 동안은요, 개념과 간단한 예제를 선보여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6강은 실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가지고요, 적용시켜 볼 겁니다. 물론 문제는 전부 고교 과정의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평행해요. 이건 평행해요. 그럼 이렇게 됐어요. 그럼 평행한 두 직선이 또 하나의 직선과 만났습니다. 질문이에요. 여러분, 얘가 X고요. 여기 옆에 Y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45도가 있어요. 45도입니다. 자, 질문해도 될까요? 자, 각 Y는 얼마일까요? 당연히 동측 내각이에요. 135도겠죠? 그 다음, 여러분, X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러면 동의각에 가요. 동의각에 가요. 얼마죠? 45도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평행선에 대한 얘기로 우리의 동의각과 억각은 연결되어집니다. 자, 평행선, 즉 평행이면이에요. 평행이면 동의각과 억각은 서로 같다. 자, 반대로 동의각과 억각이 서로 같은 걸 먼저 발견하셨다면 평행하다. 이거죠. 여러분, 그럼 또 여기서도 예제한 2개 가볼까요? 자, 이렇게 가볼게요. 일단 평행해요. 평행합니다. 자, L과 M이에요. 그 다음 직선을 줄 건데요. 이제는 2개를 줄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게요. 오, 2개네요, 선생님. 자, 그러면 이 각 하나가 50도예요. 50도. 이 각은 70도예요. 70도. 그러면 얘가 X고 얘가 Y입니다. 자, 여러분. 자, 얼마일까요? X부터 얘기해 보실까요? X는 50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억각. 억각은 쉽게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Z자를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평행해서. 자, 억각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Y는 뭘까요? 당연히 70. 이건 뭘까요? 동의각. 동의각. 그러면 우리 조금만 문제를 한번 더 띄워볼까요? 네, 문제를 띄워볼까요? 여러분, 다음 예제입니다. 이렇게 평행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 선생님이 정은 아니에요. 정삼각형 아니고 그냥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하나 이렇게 넣어 드릴게요. 됐어요? 삼각형 넣었는데 각을 잘 보세요. 여기에는 X각이 있고요. 여기에는 7X가 있어요. 7X. 아셨죠? 자, 그러면 이 값은 얼마이냐? 여러분, 뭐 하나 더 드릴게요. 요것은 60도예요. 요것도 드릴 거야. 알겠죠? 자, X는 얼마이냐? 자, 해볼까요? 여러분, 이것은 물론 선생님도 이거 알아요. 뭐 이거 따져가지고 뭐 이거 중학교 때 좀 빠르게 하는 방법들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중학교 공부가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중학도형이지만 고교 과정에서. 예, 암기하지 말고 이론을 어떻게 나왔는지 의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활용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억각이 되는 거죠. 맞아. 자, 그런 다음에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얘는 뭘까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120-7x죠. 왜냐면 전체가 180이니까요. 그죠? 그러면 얘가 또 억각이거든. 그럼 선생님 이거 얼마예요? 120-7x예요. 이야, 알았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하면 되느냐? 다 구한 거죠. 그러면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할게요.
선생님, 그럼 이게요. 지금 이제 요거 정리한 게 이거예요. 아니면 이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얘가 x죠. 얘가 x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요게 x고, 그러니까 방법이 되게 많아요. 이게 x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이런 느낌이면 좋아요. 얘가 요거 두 개 합친 게 얼마죠? 요거 합친 게 얼마죠? 120 마이너스 6x죠. 그죠? 아, 그러면 요런 느낌이에요. 120 마이너스 6x의 값이 얼마랑 똑같을까요? 얼마랑 똑같을까요? 정리할게요. 여러분,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써도 되죠? 자, 쓸게요. 120 마이너스 6x가 60도와 똑같아요. 선생님 왜요? 왜 똑같아요? 아, 선생님이 이거는 요 말을 좀 빠뜨렸는데요. 정삼각형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그럼 60은 안 줘도 보통은 하겠다. 그지?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할게요. 얘가 x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요게 7x니까 120-7x로 정리됐죠. 억각됐고요. 요게 이제 정삼각형이라고 주면 요게 합쳐서 60. 괜찮죠? 그러면 x는 얼마? 10도. 자, 이래서 x는 10도. 이렇게 되는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억각의 성질, 동의각의 성질을 이용한 그런 평행선의 원리를 공부해 봤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실까요? 자, 여러분은 일단은 프린트를 다운받으셔야 돼요. 프린트 다운받으셨죠? 여러분, 너무 양 많다고 할까봐 정말 열심히 줄였어요. 그래서 전체 32페이지밖에 안 되고요. 이 강의가 선물이 있는 건 아시죠? 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32강 완강하시고 나면 선생님이 멋지게 마인드맵 그려가지고요. 중학교 도형 전체 정리한 거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아,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만 갖고 있어도 수시로 중학 도형 확인하실 수 있도록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첫 번째 페이지에 아래쪽에 뭐라고 써 있나요? 매직 아이라는 거 써 있죠. 여러분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교과정에 연계된 어떤 내용을 더 공부해야 될까? 그런 내용인데요. 자,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직접. 자, 이것을 정말 잘 나오는데 등적 원리라고 해요. 등적. 등적은 뭘까요? 면적이 똑같은 그러한 원리. 그럼 이것은 유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한번 적어볼까요? 첫 번째 유형 1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 일단 평행선이 오늘 첫 번째 주제의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평행선을 그으셔야 돼요. m과 n을 먼저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를 자 이렇게 수직으로 연결을 하시면은요. 자 이것은 무엇이다? 높이가 똑같다는 거죠. 이게 바로 높이입니다. 자 등적 원리는 무엇이냐? 여러분 밑변의 길이를 적당하게 두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었으면 이렇게 두는 삼각형과 삼각형의 이름을 한번 둬볼까요? 참고로 얘가 수직으로 딱 그어야 되는데 약간 삐딱하다는 느낌이 있네요. 옆에서. 그래서 좀 반듯하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쓸게요. 여러분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죠. 아 그래. 그러면 잘 보세요. 칼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밑변의 길이를 동일하게 하시면 자 이렇게 하셔도 넓이는 언제나 똑같아요. 이게 등적 원리예요. 아 당연하죠. 일단 밑변의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은 당연히 똑같이 다 갖고 있을 거고요. 높이는 아무리 삐딱해도 수선으로 내려그은 게 높이죠. 뭐 이렇게 삐딱해도 이게 높이고요. 이렇게 삐딱해도 이게 높이잖아요. 결국 H와 다 똑같기 때문에 결국 면적이 똑같습니다. 등적 원리. 자 여러분 두 번째 유형 확인할게요. 두 번째 유형은 이런 거죠. 이거 이제 등적 원리는 아닌데 넓이의 비를 알 수 있는 그런 원리예요. 자 볼게요. 얘 또 평행선이에요. 자 L과 M이죠. 자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가 똑같다? 그렇죠. 높이는 당연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삼각형을 해도 높이는 똑같은 거죠. 자 이전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삼각형이 여기 옆에 붙어 있거든요. 오. 그런 다음에 이 값이 A, 이 값이 B, 이 값이 C 이렇게 써 있어요. 물론 이것은 D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전 얘기와 똑같이 되는 거죠. 자, 아무리 이렇게 돼 있어도 높이는 무조건 이렇게 재는 거기 때문에 높이는 무조건 두 삼각형 다 똑같아요. 삐딱해도. 자, 그러면 2분의 1 똑같이 들어있고요. 그럼 만약에 밑변의 길이가 얘는 A고 얘는 B라고 하면 넓이의 B는 밑변의 길이의 B라는 거예요. 아, 넓이 B를 물었는데 여러분 변의 길이 B를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길이의 B. 아, 그런데 그게 뭐예요? A 대 B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평행선 중간에 껴있는 삼각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등적 원리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두 번째 주제는요. 삼각형의 합동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 필기하실 수 있도록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의 두 번째 주제는요.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에요. 자, 합동 조건은요. 일단은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의 의미를 좀 아셔야겠거든요. 자,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근데 이제 합동 조건, 사실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있죠? 자, 볼게요. 여러분, 변을 뜻하는 S가 있죠. SSS가 있고요. 그 다음, 자, 사스라고 해서 두 변과 그 끼인 각에 대한 개념이 있죠. 그 다음 아싸라고 해서요. ASA 이게 이제 한 변과 양 끝각 이 A가 앵글의 뜻이거든요. 자, 그것이 바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지금 관심이 높은 거냐면 도대체 고교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관심이 높은 거지. SSS, SAS, AS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제는 하나 해보고 싶으니까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먼저 선생님이 삼각형을 한번 드리고요. 아래쪽에 삼각형 3개를 더 그려드릴 거거든요. 합동 삼각형을 찾아보세요. 자, 보세요. 일단 삼각형을 하나 보시는데요. 요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얘가 60도라는 거고요. 얘가 80도라는 거예요. 보통은 각을 2개 주면 하나는 알려준 거랑 다름없죠? 그리고 한 변의 길이는 6입니다. 자, 이제는 삼각형 3개를 옆에다 좀 그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삼각형은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6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40이고요. 여기는 5가 되어 있어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은요. 자,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얘가 80이고요. 그 다음 얘가 40이고요. 자, 도입니다. 그리고 6이에요. 5, 6. 이걸 2번이라 할게요. 이걸 1번이라 하고요. 자, 여러분 3번 한번 해볼까요? 3번은요. 여기는 5가 있고요. 자, 그 다음 6이 있고요. 자, 6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7을 한번 더 볼게요. 자, 여러분 합동의 삼각형은 어떤 것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알려준 정보 요거 지금 140이잖아요. 자, 삼각형의 내각은 180이니까 당연히 40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맞는 거냐면요. 자, 6이 있다면 40과 60을 갖고 있는 그런 면이 있다면 가능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거 한 각 갖고는 얘가 40, 다음은 60이라고 보장이 안 돼요. 오, 이건 아니네요. 자, 그 다음 이건요.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세변의 길이를 모르는데 뭐 비교가 안 될 거니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80과 40이면 12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60인 거예요. 따라서 6을 기반으로 60과 40, 40과 60 어때요? 딱 이렇게 한 거겠죠. 아, 46이 아예 똑같네요. 아예 똑같은 거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정답은 이것입니다. 자, 이거 좀 간단한 문제 그냥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자 SSS, ASA 그 다음에 SSS, SAS, ASA 바로 이런 합동 조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요. 합동보다 잘 나오는 건 닮음이에요. 자, 하지만 직각삼각형까지 일단 합동 조건 한번 다 파헤쳐 볼게요. 선생님은 중학교 도형은 모조리 다 해드리기로 했으니까 자, 뭐 예외 없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직각삼각형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성질이 기하에 나오면 왜 학생들이 못할까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 애가 엄청 많아요. 자, 여러분, 먼저 빗변이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직각은 무조건 보장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R이라고 해요. R은 라이트 앵글이에요. 직각. 알겠죠? 리얼 앵글은 라이트 앵글. 알겠죠? 직각의 뜻이고요. 그 다음 빗변이 영어로 H로 시작하거든요. H예요. 그러니까 RH. 근데 나머지가 하나 더 필요한데요. 그 나머지가 뭐냐? 하나가 S냐, 하나가 A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R과 H는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 변이 하나 더 같던가 그럼 이제 S에 걸리는 거고요. 나머지 각이 하나 더 같던가 그러면 A에 걸리는 거예요. 나머지 각은 그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원래 삼각형의 3개의 각 중에 2개 알면 나머지 그냥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각이 같거나 아니면 이 각이 같아도 상관은 없어요. RH 둘 다 같을 필요는 없고요. RHA, RHS 사이드 앵글의 뜻이에요.
아, ANGLE. 아시겠죠? 그래서 각이 같으면 돼요. 그래서 RHS, RHA 바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까지 이제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아래쪽에 매즈가이가 또 되어 있죠? 자, 그럼 선생님 저 고교 과정이잖아요. 고교 과정에서는 이 성질이 어떻게 이용돼요? 특히 이 직각삼각형이 잘 이용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어떤 각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각을 해볼게요. 이 각은요. 여러분 얘가 A가 있고요. 여기에 O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어요. O. 그런데 선생님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말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목 한번 적어볼게요. 각의 이등분선. 이게 중학도형을 처음 듣고 이렇게 시우련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뒤에 가보니까 이론도 굉장히 많아요. 문제도 많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요.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이게 똑같다는 뜻이구나. 그리고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그러한 점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자, 그러한 점은 여러분 양변에 이르는 거리, 그러니까 각을 이루는 양변이 되겠죠? 이르는 거리가 무조건 같다는 특징이 있어요. 오, 이렇구나.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은 양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게 이제 같아요. 그리고 각은 이등분했으니까 당연히 같죠. 자, 빗변은 공통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무슨 합동에 들어갈까요? 이거는 R은 직각이고요. 그 다음 H, 빗변 일치고요. 그 다음 여러분 우리는 이건 나중에 성질이고요. 이제 각의 이등분선이 이름이니까요. 그럼 이제 A에 걸린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건 성질이고요.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RHA에 한 합동이 먼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성질로 자 P 얘가 CD라고 하면 성질로 자 그러니까 합동이 되니까 PC와 PD는 같다. 따라서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은 양변에 이르는 거리가 언제나 같은 거다. 그런 성질인 거죠. 요건 성질이고 합동은 RHA에 의한 합동이에요. 자, 되셨나요? 자, 여러분 이제 이등변 삼각형 얘기 좀 할게요. 자, 여러분 이등변 삼각형 사실 선생님 제가 이등변 삼각형까지 배워야 되나요? 하시겠지만 의외로 이등변 삼각형 모르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심지어 증명까지만 해보려고요. 여러분 이등변 삼각형이 뭐냐? 두 변의 길이가 똑같은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 삼각형이 ABC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은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등변 삼각형이라 함은 자, 바로 이 변과 이 변이 같다고 하면 우리는 각B와 각C가 똑같다. 이게 이제 밑각이 똑같다는 뜻이잖아요. 각B와 각C가 똑같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이 얘기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묻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중학교 때부터 진짜 많이 들으셨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왜 그러냐고 한번 내가 질문을 해보니까요. 그것을 왜 그런지 대답하는 친구들은 좀 적어요. 그냥 중학교 때부터 제가 항상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즉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자 성질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이게 이제 성질이라 그거죠. 이거 하나는 증명으로 가볼게요. 알겠습니다. 증명으로 가볼게요. 자, 그 전에 이거 하나 더 적어드릴게요. 여러분 팁이라고 해서 한번 이거 적으실래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증명 이것도 해드릴 거고요.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도 한번 해볼게요.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뭐라고요? 조건. 선생님 뭘까요?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요. 무조건 두 밑각이 같은 거. 어떠한 삼각형에서요. 여러분 무조건 각만 쳐다보셔야 돼요. 오, 선생님 이 각과 이 각 똑같아요? 오케이. 얘가 B, 얘가 C. 알겠죠? 이럴 때 이게 같다는 게 확인되면 AB와 AC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본다고 했어요. 뭘 할 거죠? 여러분 증명입니다. 자, 그러면 증명이니까 PF라고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뭐를 증명하실 거죠? 뭐를 할 거냐면요. 일단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왜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는가? 그 얘기를 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등변 삼각형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A, B, C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요.
자, 수선을 내려갔어요. 꼭지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자, 수직 이등분을 보이셔야 돼. 얘를 H라고 할게요. 자, 이등변 삼각형은 보장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 자, 무엇이죠? 대답하시죠? 화면 보면서 A, B, C. 오케이. 그런데요. 연한 선생님이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 말이죠. 이 두 삼각형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일단 첫 번째, 증명의 첫 번째. 합동이에요. 자, 무슨 합동이냐? 이거하고 이거죠. 여러분, 이각, 이변 공통. 이건 원래 같고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얘는 SAS 합동이에요. 아, 일단 이거 보장. 합동 보장. 그러면 합동은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하고 누가 합동인 거죠? ABH와 삼각형. 자, 삼각형 ACH가 합동인 겁니다. 이제 다음요. 합동이면 대응각의 크기가 같죠? 자, 그것도 할게요. 대응각. 대응각의 뭐다? 크기. 크기가 같다. 아,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각과 이 각을 그냥 생각으로 할게요. 대응각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각 A 뭐다? HB와 각 AHC가 있는데 어쨌거나 평각이니까 180도죠. 그런데 얘네들이 같다니까요. 그러면 각각이 얼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90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합치면 180인데 값이 똑같아요. 그럼 90도. 그 말은 직각. 아, 다시 한번. 합동이면 이 둘이 합동이면 자, 대응각뿐만 아니라 대응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실을 할 수 있다? BH란 변과 CH란 변은 같죠. 대응변. 아시겠죠? 그 다음 또 대응각의 크기도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에 90도도 보장. 그러니까 결론은 최종적으로는 수직 이등분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수직 이등분. 분. 아, 중점을 지나고 그리고 90까지 보장이 되는 수직 이등분 선이 된다는 거예요. 수직 이등분선. 아, 그런 내용이구나. 90이 보장되고 그 다음 이 길이가 같다는 게 보장되는 그런 원리. 자, 바로 이 내용 하나에도 여러분은 뭐다? 그렇죠.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녹아 있고요.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은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단한 것도 이렇게 직접 자꾸 적어볼 줄 아셔야 돼요. 자,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도 눈여겨봐 주시고요. 자, 여러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필기 타임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예, 맞을 것 같죠? 예, 오케이.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 필기 타임을 드릴 테니까 이것도 2페이지에 깔끔하게 필기하도록 하세요. 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는요. 다각형의 내각과 외각인데요. 여러분, 선생님은 정다각형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각형이라고 했죠. 아, 다각형은 무슨 말이냐면 각을 여러 개 갖고 있어요. 알겠죠? 여러 개의 변으로 이루어진 그런 도형을 다각형이라 불러요. 자, 그러면 자 해보자고요. 그럼 내부에 있으면 내각이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 학생이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외각은 어디예요? 저는 언제나 외각을 말할 때 항상 헷갈려요. 그러면 보세요. 이 각을 이루는 변에는 두 개가 있어요. 이 변도 있고요. 이 변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인정하시나요? 그러면 이쪽으로의 각이 있죠. 이 각이 외각이에요. 이쪽으로의 각이 있죠. 이것도 외각이에요. 오, 외각은 그러니까 내가 필요에 의하여 다르게 구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외각은 이렇게 연장해서 만들어지는 게 외각이에요. 여기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요. 여러분, 거기에 선생님이 이제 1번에 써놨죠.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삼각형에 세 내각, 세 내각의 삼각형이에요. 세 내각의 크기의 합. 오늘 이제 아주 이것의 본질을 정리해드릴게요. 예제까지. 자, 세 내각이라는 건 앞에 그 다각형이 삼각형이란 걸 이미 암시하는 거죠? 오케이. 자, 얼마일까요? 180도죠. 자, 180도입니다. 자, 그러면 요건 뭐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무리 그렇다고 우리가 고교과정 연계하면서 설마 뭐 이런 내용까지 하겠어요? 자, 두 번째는 한 외곽의 크기는 삼각형의, 이거 다 삼각형 얘기예요. 자, 적어드릴게요.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아, 이 말을 하시고 싶으시구나. 오케이.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삼각형이 있습니다. 일단 그릴게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요. 여러분 외곽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죠? 연장. 아시겠죠? 연장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외곽이잖아요. 이 외곽은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보이시죠? 아, 네 보여요 선생님. 내각 보여요. 또 하나 보이시죠? 자, 이거 보이시죠? 이거요. 아, 이거 두 개의 합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하시면 외곽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인 것이죠. 아, 알파 플러스 베타. 그렇죠.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제 하나 해도 되죠? 자, 예제 하나 할게요. 자, 일단락을 했으니까 여기서 예제 하나 들어가 볼게요. 예제. 같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자 하시고요. 여기다 삼각형 하나 살짝쿵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내각을 2등분 하고요. 자, 외곽을 2등분 할게요, 이제. 자, 이건 외곽이고요. 이건 내각이에요. 이 삼각형 A, B, C입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요, 얘는 D라고 할까요? 자, 선생님이 알고 싶은 것은요, 이 각입니다. 이 각. 자, 이 각을 Z라고 할게요. 왜냐면 동그라미 X 계속하기 싫으니까 얘를 XX라고 이름하고요. 얘를 YY라고 이름할 거니까 여러분이 진짜 구하고 싶은 각은 바로 이 Z각, 이 각이라고 생각할게요. 아셨죠? XY는 구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성질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적은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해도 되겠네요. 여러분 얘는 외곽이잖아요. 외곽 맞죠? 자, 외곽은 여러분 요각 하나 선생님이 선물로 줄게요. 자, 54도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자, 이전 성질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다. 그럼 2x와 54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 y는 얼마일까요? y는 x 플러스 27도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삼각형에 이거 두 가지 성질 별거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상 이렇게 오는 것도 못한다 애들이. 자, 여러분 삼각형을 보시라니까요. 이거예요, 이거요. 이거 세 개 합은 얼마죠? 180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아, 선생님 제가요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이거요? 이거는 전체가 180이잖아요. 그러니까 180이니까 이것은 저 전체 54도 빼버리니까 잠깐만요. 180에서 54도를 빼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나머지 각이 남죠. 거기서 2x도 또 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아예 빼볼까? 자, 그럼 6이 되고 자, 이게 7이니까 이게 126이 되네요. 126 맞죠? 126 빼기 2x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할게요. 자, 이것은 126 빼기 2x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요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126 빼기 2x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와 그 다음 x와 그 다음 y와 맞죠? 이거 두 개. 자, 그리고 심지어 z까지 합했을 때가 180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여러분, 자 정리할게요. 이거는 마이너스 x잖아요. 그런데 이 y는 뭔지 아세요? x 플러스 27이에요. 이제 z 구하실 수 있죠? 자, z는요. 무엇이냐?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x는 사라져버리니까 요거 두 개 합치면 그냥 갖다 빼자 차라리 54. 근데 27 갖다 빼자 27. 오케이. 문제의 정답은 27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이 단순한 문제 하나에도 여러분은 무슨 내용이 녹아있죠? 바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이다. 자,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이 성질이 녹아있는 것이죠. 자, 어때요? 문제를 보니까 벌써 또 느낌이 다르죠? 자,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은요. 바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예요. 다각형으로 왔습니다.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아, 자, 그 다음 하나 더 있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자, 항상 직접 여러분 너무 지루할까봐 내가
조금만 적어 놓은 거예요. 일부는 많이 적으세요. 근데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자,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 대각선의 수. 아, 이거거든요. 그러면 자, 또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한번 해 보실까요? 자, 여기에 그림 하나 해볼게요. 오각형 한번 드려볼게요. 예제로. 자, 오각형인데 여러분 우리는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일단 한 꼭지점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요거 하나를 기반으로 봤을 때는 요거 두 개예요. 그럼 오각형이니까 두 개가 빠진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오. 근데 그건 오각형뿐만 아니라 육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으로 그는 건 대각선이 아니거든요. 변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각형이건 무조건 두 개를 뺀다는 거예요. 양쪽을 빼니까요. 이해되셨나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런데 다시요. 지금 여러분 대각선의 총개수 얘기예요, 얘는. 그러니까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건 실제로 이건 오각형이니까 두 개인 거고요. 다시 한번. 자, 두 개가 되려니까 세 개를 빼셔야죠. 다시 한번. 여러분, 오각형인데요. 다시 들으세요. 두 개가 되는 결론이 나오니까 두 개를 빼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나온 결론이 돼야 되니까 세 개를 빼셔야죠. 5 빼기 3이 두 개. 그을 수 있는 거 진짜 눈으로 봤을 때 두 개.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예요. 그런데 그게 왜 n을 곱하느냐? 그거는 꼭지점이 그만큼 많이 있을 거잖아요. n각형이라. 오, 그럼 이것은 꼭지점의 수가 되는 거네요, 선생님? 맞아요. 그런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바로 요게 필요해요. 이는 왜요? 중복.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하나를 또 예를 들어볼게요. 얘 입장을 들어봐요. 나 걷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얘 입장을 들어봐요. 나도 걷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이 대각선은 하나. 알겠죠? 즉 각 꼭지점을 세는 과정에서 하나의 대각선이 두 번 세진다는 거예요. 중복. 아, 그래서 우리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는 자, 2분의 n가로 n-3이 돼요. 그럼 대각선의 전체 개수는요? 전체 개수, 그러니까 대각선의 숫자는요? 그냥 숫자는 대각선의 숫자는 n-3이 되겠죠. 아, 다시 한번. 이걸 잘못 썼죠. 대각선의 개수가 이게 전체 개수죠. 이거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요거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건 몇 개냐? 요거만 써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게 쓰다 보니까 이랬네요. 여기로 수정해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얘는 대각선의 전체 개수고요. 한 꼭지점은 n-3개. 맞죠? 요거 경우는 2개. 이해됐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의 답이 이거, 4번의 답이 이거. 자,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발전해 볼게요. 자, 여러분 5번인데요. 자, 5번은 요거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대학별고사라는 거 있잖아요. 그 대학에서 보는 뭐 논술인데요. 요즘에는 굉장히 중학교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 문제는 어디서 진짜 본 적이 있냐면요. 이 문제를 한양대학교 문제에서 본 적 있어요. 진짜. 진짜 이런 것도 나와요. 대신 이렇게 딱 이것만 딱 묻진 않죠. 하지만 이 성질을 알았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를 정말 딱 냈어요. 그래서 또 애들도 또 한번 대학도 중학교도요. 그렇게 말한 거죠. 자, 여러분 내각의 크기 합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예제로는 다시 한번 오각형. 여러분 예제예요. 이 오각형이. 오각형이 예제하기 참 좋거든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아까 그을 수 있는 거 얘기했죠. 그럼 이렇게 그어보세요. 똑같이. 그러면 선생님 이제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 이렇게 막 색깔을 칠할게요. 선생님이 색깔을 칠하고 있을 테니까 선생님이 이 색깔을 왜 칠하는지 도대체 얘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색깔을 칠하는 건지 잘 보고 얘기하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자, 여기도 또 칠하고 있고요. 여기도 칠하고 있고요. 여기도 칠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이 칠한 이 색깔은요. 전부 다 180이에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이니까요. 자, 그래서 180도씩 자, 이것은 우리가 오각형이니까 3개. 그럼 결과가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까는 결과가 2개가 나오려니까 3을 뺐잖아요. 이젠 결과가 3개가 나오려면 2를 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각의 크기의 합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발전해서 자, 외각의 크기 합이죠. 그러면 n각형의 외각의 크기의 합. 요거 자, 여러분 이것도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는 한번 다른 사각형, 뭐 오각형만 자꾸 하는 것 같으니까 뭐 육각형으로 해도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연장, 연장, 연장. 뭐 연장의 방향은 두 번만 중복해서 하지 않는다면 다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체크 들어갈게요. 이 각의 외곽을 이걸로 볼게요. 이 각의 외곽은 이걸로 보고요. 이 각의 외곽은 이걸로 볼게요. 자, 이 각의 외곽은 이걸로 보고요. 자, 이 각의 외곽은 이걸로 보고요. 이 각의 외곽은 이쪽으로 볼게요. 자, 되셨죠? 하나씩 봤습니다. 그럼 이 외곽의 총합이 과연 얼마냐? 이 말이잖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은 내각과 외곽을 합해본 적이 있나요? 암기하지 마세요. 360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여러분이 증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내각의 합이 그리고 플러스 외곽의 합이 자 얼마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뭐냐면요. 내각과 외곽을 합쳐보면 다 180이에요. 알겠죠? 180이 꼭지점의 개수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n 곱하기 18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각의 크기 합은 여러분이 이미 공부를 마치셨거든요. 이게 180 곱하기 n-2거든요.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돼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자 빼보시면 돼요. 이게 180n이잖아요. 이게 180도 곱하기 n이에요. 그럼 그렇네. 양쪽이 똑같은 건 빠져나가죠. 마이너스 360 옆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럼 360이죠. 그래서 외곽의 크기 합은 360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야, 이게 내각이 기본이 된 거구나. 자, 그 다음 여러분 7번이에요. 7번이 뭐냐면 이제 내각의 크기예요. 한 내각. 정행각형에서. 그 다음 8번은요. 한 외곽의 크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다 거기에 적을 부분은 표시해놨죠? 물론 n각형이에요. 전부 다 n각형. 자, 일단 꼭지점은 n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문할게요. 뭐 별거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내각의 총합을 아는데요. 한 내각 그러면 n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n 180. 그다음 이 문제 또 어디서 봤냐면요. 요즘 굉장히 떡상하고 있죠.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되게 가고 싶어 하거든요. 홍익대학교에서 이 문제 자전거 바퀴 문제랑 정확히 질문 같이 했어요. 오, 선생님 진짜 잘 나오네요. 그래서 내가 중학도형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중학도형이요. 진짜 은근히 방심하고 있다가 진짜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질문하면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보일 수 있고요. 자, 한 내각, 한 외곽 이런 것도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주 짧은 시간에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자, 필기 들어가셔야겠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첫 번째 관문을 넘었어요. 자, 우리는 평행선과 그리고 삼각형 그리고 다각형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주 짧아요. 6개가 개념인데요. 개념 아주 재밌거든요. 6개 싹 해쳐버리고요. 고교 과정의 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7강부터 12강까지 연결할 겁니다. 자, 2강에서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중학교 공식들 배워볼게요. 다음 강에서 만나요.